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내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예산으로 7억 7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 의회 청사 이중창호 설치 사업과 에너지 절감형 LED 가로등 교체 등 4개 사업에 7억 7,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사업과 관련해 전남 지역 전체에 배정된 13억 5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광양 지역 예산 규모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용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진성 신임 총장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순천대 교수들도 정부의 이번 총장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통제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인사를 교육부와 청와대의 독선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박진성 총장의 용퇴를 부탁한다며 직접적으로 신임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이순희 후보자가 용퇴를 하게 된다면 본질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전체 교수 투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장 인사에 반대한다는 교수는 90%에 가까운 190명. 교수들은 곧바로 전체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1순위 후보자 정순광 교수는 구성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칫 1순위와 2순위 후보자의 개인적 대립관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위 사회적인 신뢰를 정부가 깼다라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조금 좌절과 자괴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의 혼란만 불러온 채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한 정부의 총장 인사. 박진성 신임 총장의 행보에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나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의 미래와 남해안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12월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지구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여수 박람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여수 경도가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가뭄 발생 시 상황실 운영과 단계별 급수, 주암댐 방류량 증량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급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뭄 해제 시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6개 팀 67명으로 구성된 상수도 비상급수 상황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계속된 가뭄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상사 조저질댐의 저수율은 예년 대비 6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작은 지원금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사 중복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이유로 매달 지원되던 2만 원의 지원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뇌병변 1급인 이 장애인은 한 달에 30여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 가운데 2만 원이 삭감될 처지입니다. 2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요금해서 쓰는데 그것마저 이제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이 중증장애인 역시 복지 서비스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 보조 서비스가 절박한 상황에서 지원 시간이 되려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오히려 더 늘려서 이분의 좀 편의를 좀 계속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참 지금 암담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 중복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재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금은 장애인연금과 통폐합하도록 했고 가족지원센터와 활동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등 11개 사업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도 복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침은 총무 역할은 분명히 했지만 우리 시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장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우리 시에 요청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하지만 효율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가뜩이나 빠듯했던 복지 혜택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지 장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많은 게 변했다고는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인사 전횡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자치단체의 인사 부정이 최근 해남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군수와 인사실무자들이 짜고 근무 평정 점수를 조작해 승진 후보자 순위를 바꿨는데 인사철마다 이 같은 행태는 되풀이됐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들은 근무 평정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일부는 이를 알고도 눈을 감아줬습니다. 또 근무평점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도 열렸던 것처럼 공문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차은군은 특별 채용하면서 채용 기준과 공고 일정 등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제멋대로 변경했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선자치 20년째이지만은 특별 채용과 승진 인사를 둘러싼 자분과 비리는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인사실무자만 처벌받을 뿐 단체장은 겨우 주의 처분에만 그쳐서 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간에 순위가 부당하게 바뀌었다라든가 또 부당한 심사를 통해 승진됐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현 직급 유지에 대한 어떤 제재 규정은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특별 채용은 구체적 자격 기준 마련과 외부위원회 참여, 승진 심사는 대상 명단과 기준 절차, 심사위원 심사 결과의 공개, 또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말 그대로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열린 우수시장 박람회에 하루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전국 114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우수시장 박람회에 모두 17만 명이 방문해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시장 박람회와는 달리 전통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관과 특성화관 등이 전통시장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여수산단 업체들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8조 225억 원을 기록했던 업체 생산 실적은 지난해 86조 6천억 원으로 11.6%나 줄었습니다. 올해도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재고 손실과 제품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주수출국인 중국의 자금률이 계속 높아져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와 함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싣기 위해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소와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선은 선주와 짜고 83척의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여수 완도 지역 조선업체 전 현직 대표 8명과 울산 지역 어민 8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조선소의 불법 건조를 묵인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선업체의 불법 개조를 통해 7.9톤급 어선이 최대 21톤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국화분재대전이 개최됐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이 키운 다양한 형태의 국화분재 작품 300여 점이 선보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동호회를 양성하고 조경, 화훼 관련 전시회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